네? 조용. 이렇게 안 만났지. 안 샀어 미안한데. 아! 8% 진짜 뭐하냐. 8% 아이 진짜 귀엽네. 쌤, 저거 누구 닮았어요? 어?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저거 누구 같냐고? 네. 그 여기 저희 다 앉아있어요. 얼굴을 다요. 앞머리 없는 건 누구? 어? 저희 얼굴을 다 한번 살펴보시고 누구 같아요? 아, 설마 그? 이거 커. 다음 갑니다. 우리 50분만 집중하자. 5만 원에 밥. 제발 저렴해. 시야가 뺏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 참고로 누군가 고개를 숙이면 수업 시간이 1분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생각이야. 짝짝수야. 자, 간다.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유형 8번. 거기 안 된다. 유형 8번. 선생님 뒤통수 한 대만 갈겨주세요. 거기 안 돼. 유형 8번. 270번 봐.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게 안 하고. 뭐라고 했니?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6은 0보다 작다가 참입니까? 아니죠. 발레가 뭐 있지? x는 얼마? 얼마? 1. 그래.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요? 그렇지 않죠. 발레. 그래서 잘 들어. 이건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한 말이 있으면 참이려면 잘 들어. 참이려면 모든이 들어있는 말이 참이려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돼요. 개동만해. 왜? 저희 키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 같아. 얘가 너무 작아가지고 소리가 많이 작네. 많이 작네. 일로 와. 옆으로. 일로 와. 좋아요. 일로 와. 어때? 충분히 잘 보이네. 아 자꾸 DM 오잖아. 내 핸드폰을 왜 다 갖고 있어요? 네, 얘네 뒤에서 자꾸 핸드폰 하기도 제가 걷었어요. 잘했어. 나 집어넣어. 집어넣어. 지금 시간 없다니까. 내가 진짜. 없네. 달라는. 진짜 말해. 수업에만 집중하고 싶어. 알았지? 알았지? 협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말이 들어있는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거짓이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된다. 발레가 있잖아? 그럼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그 다음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똑같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써져 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가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이유는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사실은 완전 제곱식을 안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얘가
x-2분의 1의 전체 제곱이에요. 0 이상이죠? 거기에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0보다 커지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지. 맞지? 네.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사실은 판별식으로 가도 돼요. 이거 함수요.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맞아요? 대칭축이 얼마야? x는 2분의 1. 여기야 2분의 1 집어넣으면 함수값 나오거든? 걔가 0보다 위에 있지. 항상. 아니면 판별식 0보다 작다를 풀어도 되고. 마음대로 풀어도 됩니다. 됐나요? 네 일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지. 돼? 알아들어? 뭐라고? 뭐? 아니야? 디귿.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그어. 저 모든하고 좀 달라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3x이다. 맞는 말 틀린 말을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실수 x에 대한 그냥 하나만 성립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 어떤이란 말이 들어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하나만 성립해도 맞는 말이에요. 어떤 실수 x를 갖고 와. 아무거나 x제곱은 3x를 만족하는 x가 있으면 돼. x 얼마면 돼? 3. 2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뭐 상관없어. 성립하죠? 맞는 말이에요. 참이야. 그래서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명제가 참이려면 잘 들어.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공집합만 아니면 돼. 하나도 없지만 않으면 돼. 하나도 없지만 않으면 돼. 하나만 성립해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요 강의실에 있는 사람 중에 40대가 있다. 맞는 말이죠. 내가 40대니까. 그치? 선생님 동안이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x보다 작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서 이거 만족하는 거 있어야 돼. 갖고 와봐 아무거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왜? 절대값 x는 얘들아 생각해봐. 절대값 x는 x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했냐? 보통 이렇죠. 또는 이렇지. 왜냐면 x가 양수든 음수든 얘 양수지. 얘는 양수면 양수니까 그냥 같은 거고 음수면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지. 맞아? 아무거나 갖고 와봐. 아무 절대값 x가 어떻게 x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치? 같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성립하지 않는다. 알았죠? 잘 들어봐 다시 그러면. 하나만 더. 부정해 볼래? 이명제 부정해봐. 아까 얘기했지? 어떤이 들어있는 걸 부정하면 뭘로 바뀌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이게 부정이죠. 됐어요? 그럼 얘는 파란색은 참인가?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x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는 말이죠? 참이죠. 부정이 참이면 원래 거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여도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는 저렇게 처리하자. 알았죠? 모든은 항상 참여해야 된다. 어떤은 참인 게 있기만 하면 된다. 네. 됐죠? 됐어.
간다. 나? 네, 쌤이 좋아요. 고마워. 누구야? 봐봐. P면 Q라고 썼죠? 이 명제예요. 명제. 얘를 뭐라 부른다고? 가정. 얘를 뭐라 부른다고? 결론. 지금부터 제가 두 개를 얘기할 겁니다. 역과 대우. 역. 왜? 역이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꿔서 새로운 명제 하나를 만들어요. 새로운 명제.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 그럼 Q이면 P이다라는 새로운 명제 하나를 만듭니다. 이 명제를 위에 있는 명제의 역명제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지? 바꾸면 돼. 그 다음에 다시 바꾸는데 부정을 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을 해서 바꿔요. 그래서 새로운 명제 하나를 만들어. 빨간색 명제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 명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얘의 역명제, 얘의 대우 명제. 역은 어떻게 만든다고? 바꿔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 위치만 바꾸면 돼. 대우는 어떻게 만든다고? 바꾸면서 뭐도 해? 부정도 해. 알았지? 대표적인 거 할게.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참인 명제입니다. 역 해봐. 역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게 뭐라고요? 역. 대우 써봐. 대우.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뭐라고? 대우. 됐어요? 알았지? 근데 니네 하나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참 잘 들어야 된다. 하얀색 명제와 노란색 명제는 참과 거짓이 각각 개별로 다릅니다. 다시 지금 얘는 참이잖아요. 노란색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거든.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는 거짓인데 여기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여기 뭐 거짓이거나 뭐 아니 그러니까 얘가 참인데 얘가 반드시 거짓이다 그런 거 아니야. 따로야 따로. 그러니까 다시 얘네 둘은 참과 거짓을 개별로 따져야 돼. 각각. 알겠죠? 주어진 명제와 그 역명제는 참과 거짓을 개별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럴 수 있어.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등호 있지? 등호가 이게 역인 명제도 참이 되는 거예요. 니네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명제라고 들어봤니? 못 들어봤지? 그래, 알았어. 중점 연결 정리 들어봤지? 중점, 안 들어봤어?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밑에 변과 평행이고 길이가 절반 된다는 명제가 있잖아요. 중점 연결 정리. 그 역명제 있는 거 알아, 혹시? 와, 얘네 중학교를 나온 건가? 소름 돋았네? 삼각형이 있잖아. 삼각형의 중점하고 중점을 연결하면 노란색 선이 생기잖아요. 그게 얘랑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 된다는 게 중점 연결 정리지. 이유는 닮음 때문에. 그럼 중점 연결 정리의 역명제라고도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환장하겠다. 중점을 찍고요. 평행인 선분을 그리면 나머지 한 점이 중점이 된다. 이게 중점 연결 정리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어쨌든 저게 영명제인데 이렇게 영명제도 참이고 주어진 명제도 참인 둘 다 참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지?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기억해놔. 주어진 명제와 역 명제는 참 거짓이 각각이에요. 각각. 관계가 없어.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고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하나만 참 하나 거짓일 수도 있어. 알았지? 하지만 누구는 대우는 주어진 명제와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똑같다고. 누가 똑같다고요? 대우가 똑같은 거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자동 참.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자동 거짓. 그럼 대우 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는 자동 참. 알겠습니까? 예. 네. 얼마나 중요해요. 최고죠. 니네 명제 중에 이런 명제 있거든?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질문. n제곱, n은 자연수야?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이다. 맞는 말 틀린 말? n은 자연수야?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왜? 왜요? 왜 맞는 말이지? 논리적으로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넣어봤어요. 먹어봤다고? 몇 개를? 많이?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수히 많이 넣어봐야 됩니다. 왜? 한 2,000개를 넣었는데 2001번째에서 거짓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참이죠? 왜 참입니까? 모든 직각삼각형을 다 조사해봤더니 다 참이었나? 그게 아니거든. 논리적으로 참인 걸 보였잖아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잖아. 4개 정리를 배우지. 참인 방법. 유클리드 증명법, 뭐 바스카라, 가필드 뭐 등등등 배우잖아요. 안 배웠다고? 진짜 안 배워요. 진짜 안 배워요. 진짜 안 배웠어요. 제 교과서에 없어요. 진짜. 피타고라스가 없다고? 아니 있는데 내가 이거 말하신. 야, 이걸 안 배운다고요? 이거 안 배운다고요? 배우잖아. 아, 이거 어디서 나를 갖고 이 사람들 말이야. 아니, 이거 배우잖아. 이 넓이랑 이 넓이 같고 이 넓이가 이 넓이가 같아서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끝. 이게 유클리드 아저씨가 증명한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누가 증명했는지 알았어요. 와, 나 그런 걸 배운다고요. 어? 이거 말고 또 이거 말고 다 두세 개 더 배운단 말이야. 어쨌든 이게 지금 참인지 잘 모르겠잖아. 잘 들어. 간다. 모르죠? 그럴 때는 대우를 해보는 거야. 대우. 부정해봐. 부정.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의 제곱. 아니, 대우. 부정해서 바꾸고 부정해서 바꿀 거 아니에요. 부정해보라고. 뭐야? n의 제곱이 홀수면 얘를 부정해야지. n이 무슨 수이면? n제곱은? 홀수다. 뭐라고? 자, 어때? 이제 보이지? 홀수는 제곱하면 무슨 수야? 홀수죠. 이건 내가 다른 말 안 해도 인정되지? 모든 홀수는 제곱하면 홀수 아닙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참. 따라서 주어진 명제도 뭐? 참. 이럴 때 쓰는 게 대우 명제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참인 건데 그걸 직접으로 보이기는 좀 불편한 거예요. 어려워. 그럼 대우를 쓰는 겁니다. 이걸 간접 증명법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대우는 이럴 때 씁니다. 아시겠죠? 네. 됐어. 오케이. 넘어가. 자, 그럼 거기 275번 해보겠습니다.
유형 9번에 275번입니다. 보세요. 다음 보기에서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만 있는 대로 골라라. 뭐라고? 역과 대우가 참이다.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인 걸 보여라. 이런 문제 엄청 많거든요. x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는, 잘 들어봐 얘들아, 대우가 참이란 얘기는 원래 명제가 뭐란 얘기예요? 참이다. 이거 원래 명제가 참입니까? 미쳤나요? x세제곱이 1인데 x가 1인가? 그럴 리가 없죠. 왜? x세제곱이 1이 되는 건 x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3차 방정식에 그는 3개니까. 맞아? 맞아? 근데 근데 거기 그런 말이 있네. xy는 무슨 수? xy는 무슨 수? 실수. 그럼 얘들아, x세제곱이 1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근이 몇 개 나온다고? 3개 나오지. 하나는 무슨 근이고? 실근. 2개는 무슨 근? 허근. 2개는 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x는 뭐만 나오는 거야? 1만 나오는 거네요. x가 1이면 x는 1이라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럼 대우 참이에요. 역도 참입니까? 역 바꿔봐. x는 1이면 x세제곱은 1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럼 이제 참이네. 이 말이 없으면 거짓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이 없으면 거짓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만한 파트가 아니라고.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야 돼. 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 y가 각각 0이다.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려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참이죠?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까?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무슨 말이야? x는 0, y는 0. 맞지? 같은 말이네. x, y가 0이면 x제곱도 y제곱도 0인 거 맞지? 주어진 명제도 참, 역도 참.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럼 디귿. 절대값 x 빼기 y가 같대요. y 빼기 x랑 같으면 x가 y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일단 질문입니다. 주어진 명제는 참인가요? 니네 x 빼기 y의 절대값인 게 y 빼기 x랑 같으면 x가 y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참입니까? 잘 모르겠나요? 그러면 대우를 해보세요. 직접. 바꿔봐. 대우. 부정해.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어? 절대값 x 빼기 y가 y-x랑 같지 않다예요. 이거 참입니까? 생각해봐.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무거나 갖고 와. x 얼마? 1. y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보자. 됐냐?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만족하는 거 맞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이거 같지 않네? 그럼 되는 건가? 되는 건가? 빨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아? 네. 만약에 맞다고? 참여하고 지시야. x에 0? y가 0. y가 0이라고 해봐. x가 0이라고 해봐. 0은 0보다 크거나 같죠? 0 빼기 0은 0이고 0 빼기 0은 0인데 같은데 발레네. 대우가 거짓이다. 대우가 거짓이야. 성립하지 않네. 찾았어 지금 나. 알겠지? 그래서 얘는 거짓.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에요. 대우가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말씀드리지만. 넘겨봐. 어? 근데 저런 거 나오면 어. 하나 넣어야 돼. 넣어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냥 논리적으로 풀어서 맞추는 문제도 있고. 이건 거짓이니까 발레를 찾는 편이 더 편할 수 있지. 혹시 오늘 수상은 안 하나요? 어? 수상은 안 하나요? 수상 안 한다니까. 왜? 아니, 왜? 형준이가 물어봐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와, 미쳐. 277번 별표. 그런 거 아니다. 277번 별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이게 참이래요. 그렇게 되도록 k 값을 구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잘 들어봐. 원래 저명제가 참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놈의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이놈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되는 걸 보여야 되지. 근데 니네 x제곱 kx 플러스 6이 0이 아닌 x값들을 찾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대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니네가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대우를 써보면 x 빼기 1이 0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 0이다란 말이 돼요.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빨간색을 푸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게 인정되지. 이럴 때 대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말이 쉬운 말이 된 거지. 왜? 얘의 진리집합은 x는 1 하나밖에 없고요. 얘의 진리집합은 2차 방정식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야. 한 개가 있을지 뭐 두 개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건 뭐가 성립하는 거죠?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놈의 진리집합 안에는 무조건 누가 들어있어야 돼? 1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1은 뭐예요? 근이지. 근이지.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1-k 플러스 6은 0이 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7이 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 쉽죠? 그러니까 대우를 꼭 써보세요. 알겠지? 좋아. 대우는 저럴 때 쓴다. 이제 국어에서 3단 논법이 뭐야? 국어에 3단 논법 있지? 3단 뛰기 말고 3단 논법 뭐예요? 아 몰라? 나 x는 y다. y는 0이니까 0은 x는 0이다. 난 모르니까. 난 몰라.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3단 논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3단 논법.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결론 P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럼 무슨 말이지?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너도 참, 너도 참. 그럼 P에서 R로 끝나는 요명제도 무슨 뭐가 된다고? 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3단 논법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게 봐봐. 참이란 얘기는 뭐가 성립한다? 내가 오늘 그렇게 강조했는데 모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뿌듯해. P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Q이면 R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이므로 P와 Q와는 포함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참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 집합에서 배웠죠?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면 P가 R에 포함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치?
예, 딱 그겁니다. 그 대표적인 3단 논법 노래가 있지. 뭐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사과를 맛있어. 그럼 잘 생각해봐.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죠? 빨간 건 사과지. 그럼 수학으로 따지면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예요. 3단 논법에 보면 그렇다고. 원숭이 엉덩이 빨갛잖아. 참이지? 맞아라. 빨간 게 사과잖아. 참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빨간 게 어떻게 사과냐. 일단 그 명제 자체가 거짓이지. 그치? 청사과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맞는 말이라고 치면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한 거야. 사과는 맛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가 맛있어야 되는 거고. 됐어? 3단 논법. 280번 별표. 280번 별표. 280번 별표 해줘, 빨리. 했어? 봐봐. 잘 들어. 잘 들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이 두 명제가 참이잖아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not R이 참이면, 잘 들어요. 기본적으로, 무슨 명제도 참이지? P는 아래 포함. 주어진 명제에 대우 명제가 일단 참이죠. 그래서 일단 밑에다 씁니다. not Q이면 not P도 참이에요. 그리고 Q이면 not R이 참이니까 R이면 not Q도 참입니다. 이건 이유는 대우 명제에 의해서 참입니다. 그런가? 그치?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not R이 참이면 3단 논법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야. P이면 Q, Q이면 not R이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뭐가 참이야? not R도 참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가 참이면 당연히 이거에 대우 또한 참이 되죠. 됐습니까? 두 개가 참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려 저만큼이 참이라는 걸 새롭게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맞고 2번 맞아요. 3번 맞아요. 4번 맞아요. 4번 없잖아. 5번 있죠? 네. 쉽죠? 네. 쉽죠? 자빈이 트롤. 쉽지. 자빈이 애들 안 들었나 봐요. 안, 자빈이 나만 파이팅. 어중에 찾아봐 여기 있는 걸. 괜찮아. 내가 지금 저거 찍고 있으니까 저거 올려줄 테니까 봐. 됐지? 됐지? 자, 일단 숙제는 285번까지 안 끝났어요. 일단 숙제는 285번까지야. 일단 숙제는 285번까지야. 일단 숙제는 285번 명제 파트를 풀어오시는 거예요. 40페이지부터 240페이지부터 285번까지 일단 푸는 게 숙제입니다. 잘 들어 이제. 여기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거긴 일단 냅둬. 잘 들어 이제. 드디어 마의 구간에 왔어요. 이제 수학을 포기하느냐, 수포자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난 수학을 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보느냐. 남은 시간 동안 그걸 판별하고 집에 가는 거야. 자, 여기 봐. 집중해.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엉뚱하게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집에 가다가 두 부류가 생길 거예요.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가는 사람과 난 안 되나 보다라고 그냥 시작합니다. 잘 들어.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했던 걸 쭉 얘기할 거야. 봐. P이면 Q이다라는 뭐가 있다?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참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어. 거짓인 명제는 우린 취급하지 않습니다.
참인 명제에 대해서만 얘기해. 알았지?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뭐가 성립한다? 그렇지. 무조건이야. 포함관계가 성립한다야. 참이면. 됐죠? 자,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제가 써볼게요. 똑같은 말을 쓸 거야, 지금부터. 똑같은 말. 첫 번째 표현. 그럼 노란색을 보면 니네가 그 생각하는 거야. P면 Q가 참이지. 포함관계 성립한다. 두 번째.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얘들아 수학적인 기호로 화살표 2개를 써서 표현해요. 이게 참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학교 선생님께서 화살표 하나 쓰잖아요. 그건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명제에 대한 얘기인 거고, 학교 선생님께서 화살표 2개를 써서 표시하잖아요. 그건 무조건 참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수학적 기호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2개 쓰면 이건 참이란 명제야. 됐어요? 그럼 뭐라고요? 주어진 명제가 뭐라고? 참. 위에처럼 이렇게 한글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돼? 포함관계. 이거 보면 포함관계야. 이게 성립하는구나. 알았지? 세 번째 표현. 잘 들어. 이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라고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큰일 나는데, 내가 가르쳐진 여태까지 바에 의하면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을 말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같은 뜻이야, 그냥. 이렇게 쓴 예를 한글로 풀었은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네가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을 보면 이런 화살표가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런 화살표가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 뭘 알려주는 거지? 집합의 포함관계를 알려주는 거지. 누가 크다? Q가 크다. 그리고 말뜻을 잘 봐봐. P가 커, Q가 커. Q가 크지? 참고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참인명제야. 포함관계 있어, 없어? 있죠. 무조건 있어요. 참인명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인명제 아니면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충분조건이라는 말,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야. 이걸 썼다는 얘기는 이미 명제가 뭐란 얘기야? 참. 뭐가 있다? 포함관계 있어. 생각해봐. P가 크겠어? Q가 크겠어? Q가 커요. 그러니까 말을 충분이라고 붙이는 거야. P가 Q에 포함되잖아. P가 Q에 들어가기 충분하다. 이해돼요? 네 번째입니다. Q는 앞뒤를 바꿉니다, 이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3번과 4번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야. 그럼 지금 제가 쓴 1, 2, 3, 4번은 죄다 퉁치면 뭔지 알아?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고, P가 Q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끝이에요. 다시. 이 문장이 별게 없고, 그냥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하신 거야, 그냥. 끝이야. 이걸 봤을 때 니네가, 이건 P가 Q에 포함된다는 말이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기부터 문제가 생긴 거. 왜? 이게 뭔 말이지? 이래다가 난리 난다고. 이게 뭔 말인지가 니네한테 필요하냐, 중요하냐? 그게 아니죠.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떠올라야 중요한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야, 애들이 이걸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 방법을 쓴다고. 얼마나 한심하냐. 잘 들어봐. 내가 되게, 니네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웃긴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봐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맞아? Q가 커요? P가 커요? Q가 크지? 됐어요? 잘 들어.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이 명제가 참이죠.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가 얘한테 화살을 쏜다라고 얘기해요. 화살표는 누가 누구한테 쏘는 거냐면 작은 집합이 큰 집합한테만 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큰 집합이 작은 집합한테 화살을 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왜? 이 포함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거든. 이해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화살을 쏘는 거지. 흔히 이렇게 얘기한다고.
화살을 쏘기 충분하다. 얘는 화살을 뭐해? 받죠? 아, 빨리 화살을 받지? 네. 화살을 받으면 아프죠? 피가 나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 이게 얼마나 유치하냐. 공감. 이해가 아니라 암기야, 그냥. 다시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다시 잘 들어.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면 이 명제가 참이란 얘기입니다.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면 이 명제가 참이란 얘기라고.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면 요 명제가 참이란 얘기야. 근데 위에 있는 말이랑 밑에 있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다른 말이라고? 둘 다 같은 말이라고. 뭘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 명제가 참이다. 결국 뭘 알려주는 거야? 포항관계. 이해해? 내가 니네한테 마치 이거 알려주는 거랑 똑같거든? 애플이 사과야. 이거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 니네가 애플이 왜 사과지? 왜 애플은 사과일까? 왜 APPL이라고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니네가 지금 이 말을 읽었을 때 이거 똑같은 거라고. 야, 이건 아이폰이니까 이렇게 써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고. 니네한테 이게 왜 충분 조건이라고 했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이해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거 없어. 그냥 이 문장을 보면 뭘로 보여라? 이게 보이면 끝이야. 그럼 내가 말을 바꿔볼까? 이러면 이제 환장한다.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보이면 완성이죠.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누가 큰 집합이게? 끝. 그래. 끝. 거기서 끝. 그게 끝이야.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거거든. 이게 성립한다는 게 끝이죠. 그럼 만약에 다시 바꿔서 R은 Q이기 위한. 잘 들어봐. 이게 어려운 건가?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R이 큰 거예요? Q가 큰 거예요? R. 끝. 선생님 포항관계가 없지 않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포항관계가 있으므로 얘는 막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뭐가 있다? 포항관계가 있어요. 그럼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만 알면 되잖아. 충분히면 누가 큰 거야? 쉽게 얘기해서 뒤에 있는 게 큰 거고 필요면 누가 큰 거야? 앞에 있는 게 큰 거야. 이게 어렵냐고.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미친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치려고 해서 그냥 같은 말입니다. 잘 봐라.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뒤에 문제를 넘겨보면 봐봐. 내가 하나만 해볼게. 290번을 봐봐. 290번. 290번 문제 봤어? 봐봐. 290번 문제 봐봐. 거기 문제의 밑줄 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밑줄. 빨리. 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칠판 봐. 누가 크다? 거기서 끝. 이건 포항관계 알려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뭘 푸는 거야? 명제를 푸는 거야? 집합을 푸는 거야?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 그냥 이거 알려주는 새로운 표현을 배운 거야, 그냥. 어마어마한 게 없어. 그러니까 저걸 보면, 포항관계인데? 이러면 끝이야. 봐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필요 조건, 이게 왜 필요 조건, 누가 크지, 누가 작지, 포항관계 있는 거가 없는 거, 이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포항관계 있어. 없는 건 얘기 안 하거든.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다시 이건 뭘 푸는 거라고? Q가 P에 뭐 한다? 포함된다. P가 더 크다. 그거 푸는 거라고요. 이게 집합 문제지. 이해 가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 그건 안 풀 거고 어차피 아는 거니까. 잘 봐, 다시. 앞으로 가서 286번을 풉니다. 보세요. 이것도 하나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286번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지만 뭐는 아니다.
충분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얘들아 잘 들어봐. 이럴 수도 있지. P면 Q이다가 참일 수도 있는데 Q이면 P이다가 참일 수도 있거든. 동시에. 이게 주어진 명제도 참이고 영명제도 참인 거야.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화살표를 주고받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두 집합이 똑같을 때예요. 이걸 동치라고 불러요. 유식한 말로 동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호가 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왔다 갔다가 다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란 얘기는 같은 집합은 빼란 얘기야. 아, 집합이 포함관계에 성립할 때 두 집합이 같은 경우도 있지. 에이. P가 Q에 포함될 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포함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빼라고. 그 얘기인 거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거 봐봐. 제가 설명한 걸 잘 들었으면 무슨 조건을 찾는 겁니까? 필요 조건을 찾는 거죠. 잘 들어. 필요 조건을 찾는 거지. 그럼 누가 큰 거야? Q랑 P랑 비교했을 때 P가 더 큰 집합을 찾으란 얘기지. 그럼 거기 있는 1, 2, 3, 4, 5번 중에서 P가 더 큰 집합을 지금부터 찾으면 돼요. 왼쪽에 있는 게 P죠? 오른쪽에 있는 게 Q지? 왼쪽이 더 큰 집합을 찾으라고. 큰 집합을 찾는 거야, 지금부터. 알았지? 1번 봐.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P가 커, Q가 커, 빨리. P가 커, Q가 커. P가 큰 거 맞아? 왜? P가 원소 몇 개야? 2개. Q는 몇 개? 당연히 P가 크지? 1번은 맞는 말이네. 1번이 맞는 말이죠. P가 더 큰 집합을 찾으라고. 그럼 이런 생각. 선생님 포함각이 없는 건 우리는 포함각이 있는 것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큰지 작은지만 따지면 된단 말이야. 2번은 P가 1 이상이고 P가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래. Q는 X 플러스 Y가 2 이상이죠. 생각해봐. P의 원소가 더 많을 것 같아? Q의 원소가 더 많을 것 같아? 뭐? P의 원소가 더 많을 것 같아? Q라는 집합에 X 플러스 Y가 2 이상이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면 이건 만족하지만 2번 P는 만족해 못해. 그럼 네 생각해봐. 2인 5은 P에는 안 들어있죠. 근데 Q에는 들어있지. 그럼 누가 큰 겁니까? Q가 큰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해? 3번은 P는 X랑 Y랑 같은 애들이지. Q는 XZ랑 YZ가 같은 애들이지. 얘들아, 그럼 P가 크냐 Q가 크냐? Q가 더 많이 들어있지. 왜? Q에는 Z가 얼마인 애도 있어. Q에는 Z가 0이 되면 X, Y가 뭐든 간에 같아요. 그러니까 Q 집합 안에 원소가 훨씬 많은 거지. 이해야? 4번. 당연히 P가 X는 2, Y는 3이고 Q는 X, Y 곱한 게 6이죠. 당연히 Q가 더 많이 갖고 있지. 이해돼? 안 되는 거고. 5번은 X가 1보다 작죠? Q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Q가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유일하게 몇 번만? 1번만 누가 더 큰 거야? P가 더 큰 거지. 이게 필요 조건이다. 그럼 다시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물어보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누가 더 크냐 작냐. 알았니? 얘가 더 크면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모른다 치고 얘가 더 크면 무슨 조건? 아이고야. 얘가 더 크면 필요 조건. 여태까지 내가 얘기 헛수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가 더 크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둘이 같으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다시 얘가 크면 무슨 조건? 얘가 크면 무슨 조건? 둘이 같으면 무슨 조건? 이게 어렵냐고. 근데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잘 들어요. 무작위로 한 명씩 잡아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 월요일 나가야겠다. 뭐라고? 와, 정신
아, 정신 나갔어? 오늘 남겨서 하죠. 오늘 도망가. 월요일 날 만약에 대답을 못했다, 각오하세요.